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네, 오늘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네, 방금 전 4시에 대통령실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오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성남 경기 라인으로 꼽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발탁이 돼서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나온 소식, 인사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분들의 이런 인사 이동이 발표가 된 건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가면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과 이제 공동 대변인 체제를 이룬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김현지 사실 총무비서관을 국회 뭐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1부속실장으로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옮기게 됐는데 뭐 직급도 비서관급으로 동일하고요. 또 부속실장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것만 바뀔 뿐 결국 국회 출석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사 배경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대통령실이 마치 무덤 같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초기에 세팅은 어느 정도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소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제1부속실장의 지근거리에 김현지 비서관을 인사 이동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역할들을 더 맡기겠다라는 의도로 보여가지고 저는 뭐 시의적절한 인사 교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국정자원 화재 9.6% 복구. 네, 정오 기준입니다. 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26일 금요일 저녁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줄여서 국정자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서버와 이제 분리해서 옮기는 도중에 그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산 장비 740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 화재로 행정 시스템 647개가 마비가 됐는데 오늘 정오 기준으로 62개가 이제 복구가 됐는데 화재 이후 나흘이 지났는데 이제야 겨우 9.6%가 복구된 셈입니다. 이 시스템이 복구가 되려면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화재로 각종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일일이 수기로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와중에도 여야는 행안부 장관 경질 여부를 놓고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때 행정 전산망의 이제 마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나 의원이 거대 망상에 빠진 극우 인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나경원 의원의 발언부터 좀 평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중진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해결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를 잡았다라는 생각에 결국 또 현중 정서에 편승하는 이런 반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경원이라는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 던질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했는데 이제는 뭐 5선은 가만히 있어 뭐라고 국민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드럼통에 한번 들어가서 사진 찍은 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나경원 의원이 보여주는 정치의 끝이 어디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참 걱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뭐 정무직 공무원들이야 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언제든지 자리를 그만둘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한데 지금 이 국정자원 관련된 화제는 결국 지금
이 화재로 인해서 결국 데이터베이스망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운영이 중단된 것인데 그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습을 하면서 향후 대책을 세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윤호중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과하다라는 입장이 있을 거고 지금의 이 수습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보고 그것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인사 문제는 제기해도 늦지 않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1호기 탑승 민간인 특검 소환. 네, 이원모 전 비서관 부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사 비서관을 지냈던 이원모 변호사의 부인 신아무개 씨인데요. 자생 한방병원의 대표의 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6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을 해서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길에 따라가서 논란이 된 인물인데요. 당시에 신 씨는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관련된 그 어떠한 공식 지책을 맡지 않았던 그냥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신 씨와 그의 모친은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각각 1천만 원씩을 후원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신 씨를 소환을 해서 대체 어떻게 민간인이 관용 여권을 발급을 받았고 1호기에 탈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오늘 윤석열 씨가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는 12번째인데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는 건강이었습니다.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은 아까 오전에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이후에 윤석열 씨가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서 재판 출석 등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린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사흘 전에 윤석열 씨가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 공판과 보석 신문에는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갑자기 막 어지럽고 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차를 타서 멀미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주자주 재판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중계도 허가를 했습니다. 네, 나경희 기자의 해석은 구토와 현기증이 오랜만에 차를 타서라는 진짜 그럴 건데요.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더 자주 나오는 게 해법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해줬는데요. 그 윤석열 씨의 이렇게 지닌 주말 사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참 황당한 것이 결국에는 그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현기증을 느끼고 구토 증상이 날 정도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머리가 지긋지긋 아픕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원인 제공자, 귀책 사유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 이행하지 않고 이런 딴소리를 한다는 게 참 한가한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건강에 안 좋으면 일관되게 안 좋고 일관되게 안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석을 끼워 넣으니까 또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네. 유리할 때는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럼 안 나온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나 기자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는 이 현기증과 구토는요 골방에 혼자 계속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골방에 혼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런 바깥바람을 좀 쐬줘야 이 현기증과 구토 증상은 좀 완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살 빠진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술 끊으니까 건강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들도 일부 있다.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건강 문제도 서서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의 배우자도 이 특검 피의자로 지금 소환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좀 저는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나토 3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서희건설에서 그 자신들의 사위, 그 예. 사주의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만 있을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통해서 많은 일을 또 어떤 일을 또 벌렸을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전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용기에 민간인이 탑승을 해서 이건 여권법 위반과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진 장관도 이건 아마 수사 대상으로 해봐야 될 것인데 국민들의 의구심은 아니 과연 이거 전용기에 탑승한 걸로 끝났겠느냐. 아니 그 정도로 가까워가지고 매일 데리고 다닐 정도였으면은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을까. 아버지가 뭐 큰 병원을 또 운영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의 의심이 끝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게 그 민간인 전용기 탑승에서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이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명품 목걸이나 금거북이 외에 무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그 호텔로 치면은 코스 요리식이에요. 항상 그 뇌물이라는 게 진입구에서 뭐 목걸이가 됐든 이런 뭐 전용기 탑승 이런 게 있다면 그 이후의 단계 뭐 스테이크가 나온다든지 피자
소스가 나온다든지 예. 메인 디시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뭘까? 와.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이 이현모 비서관의 배우자도 과연 이게 전용기 한번 탑승시켜주고 이 불법 사안으로 끝났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사가 좀 확대될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의 열리를 기대하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강버스 열흘 만에 운항 중단.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이었었죠. 네,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대책을 브리핑하던 도중에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도 생긴 것도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시민을 태우지 않고 테스트를 해보는 시범 운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관련해서 약식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기자들이 한강버스 운항이 성급했던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운항 전에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무리한 시작이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잡아내지 못했던 장고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하고요. 서울시는 지난 열흘 동안 시험 운행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승성률이 높았고 이용객의 호응이 커서 고무가 됐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관광객이 많았냐 출퇴근자가 많았냐라고 물으니까 서울 시민이 이동하기 위해 타는 걸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발끈하기도 했는데 원래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배차 간격은 1시간 반 정도이고요. 종점인 마곡에서 다른 종점인 장실까지 가는 데는 2시간 넘게 걸려서 출퇴근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했던 아이템 때문에 임금님계 캔디님께서 이제 금 10장생이 나올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자, 오세훈 시장의 이번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좀 심각한 행정의 오류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시범 운영했는데도 또 추가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 그럼 도입시키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점도 못 맞았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한강에는 유람선이 있거든요. 그 유람선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 안에서 뭐 사랑 고백도 하고 뭐 세레나데도 부르고 뭐 한강 유람선 외국인들도 많이 그렇죠. 타는데 네. 이걸 또 한강 버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유람선을 출퇴근하고 엮어가지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전의 문제 나오죠. 적자 문제 나오죠. 효율성의 문제에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담보로 해가지고 연습 삼아 하는 실험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고 앞으로 5번째 도전을 하겠다라는 분이 이건 좀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행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왜 그랬을까를 놓고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뭔가 좀 조급증 내지는 예. 성과 부풀리기 차원에서 조금 샴페인을 빨리 터트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전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문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9호선 문제, 김포 골드라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이 수도권 관련된 이 교통망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뭐 한강에 버스 띄워가지고 출퇴근 문제 해결하겠다. 이거 너무 좀 아니한 생각 아니냐.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게 효과적인 행정인지에 대해서도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당장 겨울에 한강 얼면 그럼 세빙선 뜨는 거야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전의 문제 심각하죠. 예, 계십니다. 자, 5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MBC 신뢰 불신 언론 동시 1위. 네, 시사인에서 매번 추석 때마다 연례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요. 언론 관련된 부분만 좀 볼까요? 네, 시사인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성인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도 MBC였고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도 MBC였습니다. 우선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부터 살펴보면요. MBC가 3년 연속 1위로 응답자 22%가 꼽아주었고요. 그 뒤로 KBS, 유튜브, JTBC, SBS 순서였습니다. 유튜브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 언론 신뢰도 분야에 유튜브가 처음 등장한 게 2017년인데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인 8.6%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C가 21.8%로 1위였고요. 그 뒤로 조선일보, TV조선, 유튜브, KBS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분야별로 쪼개보면요. 방송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신뢰하는 순서로는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그리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리고 팟빵 매불쇼, JTBC 뉴스룸 이런 순서였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신뢰하는 순서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팟빵 매불쇼, 슈카월드, 전한길 뉴스, 그라운드 C 이런 순서였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확실히 좌우가 좀 양분된 듯한 양상을 보였고요. 신문 분야에서는 신뢰도 1위가 한겨레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최욱 씨 순서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방금 슈퍼챗을 연우님이 쏘시면서 이런 말씀 남기셨는데요. 한강버스는 탁상공론의 완전판 같다. 한강버스 타고 출퇴근했을 때 1시간 이상 지각하면 서울시에서 출근 보장해줘야 된다. 라는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훨씬 더 공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먼저 저희 시사인 조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MBC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 1위 또 부정 1위를 하는 걸 보니까 가장 핫한 언론사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예, 아무리 청취율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MBC의 활약이 좀 돋보이고요. 무엇보다 사실 이 레거시 언론에서 갖고 있는 기계적 균형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내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은 공적인 가치 기준 하에서 판단을 해서 국민들 앞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예. 책임 아마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많이들 신뢰하시고 영향력도 커짐과 동시에 이제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유튜브의 공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컨텐츠를 아마 소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전 조사였다고 봅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번 주에 발행된 시사인 추석 합병호인데요. 다양한 신뢰도 조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신인기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니 2주의 정치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네, 일주일 전에 일요일인 21일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장애 집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이 어제 일요일에는 서울시청역 앞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뜻이 다르더라도 나와달라면서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는데 지난번 대구 집회 때와 비슷하게 약 7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 장애 집회에 15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집회 참석 인원을 1.1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구 집회에서는 국민의힘에 7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2만 명이 참석했다고 집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집계한 참석자 수는 오히려 절반 줄었는데 국민의힘 참석자가 2배로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 전체 규모를 찍은 사진을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구독자분들도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낭희석영님이 신인규 잘한다라는 응원의 댓글도 아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이번 두 번째 장애 집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국힘의 종말 내지는 동혁의 종말로 네? 어디의 종말요? 동혁의. 장동혁 대표. 아니 세 글자로 하기가 라임이 안 맞아. 동혁의 종말.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읽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결국에는 뭐 장애 집회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음. 대구와 뭐 인원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광주 가서 해도 요 인원이고 대전에서 해도 요 인원이고 왜냐면 그 인원들이 계속 버스 타고 움직이거든요. 동원되는 인원이 한정돼 뭐 있다. 횟집 가면은 그 이렇게 뭐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그 초밥이 돌듯이 똑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순회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동원형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엑시트 그러게요. 출구 전략도 없이 마구잡이로 했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민심을 얻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 민심을 얻으려면 메신저의 역할에서 본인들이 반성과 성찰을 처절하게 해야죠. 아주 몸부림을 쳐도 용서받을까 말까인데 메신저의 신뢰 확보를 안 하고 있고 또 메시지의 경우에도 이재명 독재 이래가지고 말이 됩니까? 아니 정부 여당 내지는 정부에서 어떠한 것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건설적인 비판을 했을 때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신저의 신뢰도 없고 예. 메시지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이나 대안 지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국힘의 종말 내지는 동혁의 종말로 제가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당대표로서는 인지도를 올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 장애 집회를 계속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이제 돈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하겠지만은 아니 팀이 지는데 예. 개인이 뭐 득점도 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 골대가 어느 쪽 골대에 예. 지금 골을 넣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식의 자기 이름을 알리는 용도로 정당을 사유화해서 쓴다면 이게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네. 언젠간 끝이 온다. 저는 근데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장애 집회한다는데 겨울 춥습니다. 그렇죠. 네, 좀 몇 달 안 남았다고 봅니다. 겨울 네. 춥습니다. 동역의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맞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9월 2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용남, 주진우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